안녕하세요. 중북 청주에 살고 있는 애청자 아빠 마도라고 합니다. 쌈 더 게스트 참여 이후의 상황까지 저의 상황을 총정리해서 제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에 유방암 판정을 받은 제 아내가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아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에 피와 진물이 비쳐서 곧바로 충북대 병원에 검진을 예약했죠. 그때 아내의 돌아가신 친할머님이 웃는 얼굴로 아내 옆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고 헛것을 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게. 우리 손녀 큰일은 없을 거야. 그런 할머니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왔고 실제로 검진 2주 후에 나온 결과는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내가 아내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헛것을 본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돌아가신 친할머니께 고마워하라는 말을 했는데요. 집에 와서 기분 좋게 술을 한잔 했는데 할머님이 창가에서 고개를 쑥 내민 자세로 절 보며 웃으시는 모습을 또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며칠 후 아내와 TV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할머님이 아내 곁에 나타나셔서 절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큰일을 피하게 했으니 누구든 한 번은 고비를 넘겨야 된다. 누군가 대신해서 화를 입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라고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쌈 더 게스트에 참여해서 제보한 내용입니다. 제보한 날 새벽,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이 떠져서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아내의 친할머님께서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느낌이 마치 절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였죠. 전 그날 점심 무렵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진 5명의 직원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작은 파넬 공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평소 참으로 과묵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식사는 드셨어요? 이따 저녁 때 식구들 데리고 찾아뵐게요. 그래. 같이 밥 먹자. 아버지, 일 항상 조심해서 하세요. 늘 걱정됩니다. 괜찮으니 걱정 마라. 근데 오늘은 좀 어지럽네. 예?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퇴원하셨어도 통원치료 계속 받으셔야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잖아요. 그래, 알았다. 저기 성환아, 예, 아버지. 너희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알지? 그럼요. 염려 마세요. 이따 봬요, 아버지. 일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날 오후 퇴근을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아버진 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물 창틀 상태를 보러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팀원들 하는 말이 당시 아버지가 몹시 피곤한 것처럼 눈이 심하게 풀려 있었고 꼭 뭔가에 홀린 것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들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기분이 좀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6시 무렵에 어머니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저는 곧장 충북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도 폐암 4기로 투병 중이시라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전 어머니를 밖에서 기다리시게 하고 보호자 자격으로 혼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CT 촬영 결과 아버지의 뇌출혈이 10분 간격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 울면서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매달렸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의 옆을 지키겠다며 절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갔고 아내에게 마구 화를 내며 절규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게 다 아내의 친할머님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는 걸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면회 시간도 제한돼 있었고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 또다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와보니 아내가 없더군요. 제가 또다시 화내고 소리를 지를까봐 무서웠는지 피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전 술을 마시며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앞에 또다시 아내의 돌아가신 친할머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손녀한테 못된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마지막 경고야.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제발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죽진 않을 거니까 기다려. 아직 그럴 땐 아니야. 아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말했잖아. 누군가 대신 화를 입을 거라고. 죽진 않을 거니까 내일 다시 가봐. 제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님은 사라져버렸고 전 다음날 저녁 면회 시간에 아내와 함께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기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무 반응이 없던 아버지께서 다리를 살짝 움직이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25.5였던 아버지의 뇌수압은 현재 10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뇌수압은 15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귀신이라는 걸 한번 보려고 폐가도 찾아가 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귀신은커녕 비슷하게 생긴 것조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젠 귀신이 보입니다. 늘 무언가가 어디에선가 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전처럼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하게 행동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돌아가신 친할머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